자, 이번 시간은 476페이지 보면 여러분 6번째 조명 설명입니다. 자, 조명 설비에서 여러분 광측량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요, 자, 광속, 광도, 여러분 광속을 단위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뭐라고 읽냐면 루멘이라고 있습니다. 루멘. 자, 광도, 칸델라, 칸델라라고 읽어요. 다음에 조도. 조도는 여러분 럭스라고 읽어요. 다음에 휘도. 여러분 휘도 단위는 굉장히 다양한데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NIT 하고 이걸 리트라고 읽어요. 리트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속 발산도. 자, 여러분 레드럭스, 그걸 레드럭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요 어떤 그 직광량 용어와 함께 그 단위 어떻게 읽는지 그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첩의 주요 특성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좀 한번 봐야 될 게, 여러 가지 여러분 조명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명 여러분 지금 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백열전구죠. 이 백열전구가 그 특성이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할로겐이에요. 할로겐 램프. 그 다음에 형광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 할라이드. 그 다음에 나트륨 등.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백열전구 특히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연색성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연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색의 구별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색성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햇빛, 즉 주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광색이라고 들어봤어요? 주광색? 이게 주광이 뭐냐? 낮주자야. 그러면 낮의 빛은 뭐예요? 태양이잖아.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그냥 태양의 색, 햇빛색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 태양의 색깔 가장 비슷하면 주광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백열전구 또는 할로겐이 주광 현색성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햇빛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좋으면 여러분 가장 우리가 자연스러운 빛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게 가장 좋아. 자, 그런데 요즘 백열전구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요, 자, 효율이, 조명 효율이 가장 나빠요. 여러분 조명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실래요? 조명의 효율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소요 전력분의 루멘 광속이 되는 거죠. 그만큼 빛의 양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밝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안 쓰는 거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형광등입니다. 이 형광등의 비교 대상은 항상 백열전구예요. 얘는 연색성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형광등 중에서 주광색 형광등 있죠? 이 주광색 형광등 같은 경우는 연색성이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형광등은 백열전구 대용으로 많이 썼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 형광등도 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탈라이트입니다. 이 메탈라이트는 여러분 연색성이 나쁜 편은 아니야. 자, 그런데 얘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참 완전히 좋거나 완전히 나쁜 편은 아니야.
그래서 혹시 야외, 전시장, 야외, 미술관 이런 데 쓸 때 여러분 메타 할라이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외등이나 가로등에도 여러분 메타 할라이드 쓰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나트륨 등이에요. 이 나트륨 등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좀 주황색 계통을 많이 떼요. 약간 좀 불구스름한 빛을 많이 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색상이 가장 나빠요. 자, 이렇게 연색상이 가장 나쁜데 얘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명의 효율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으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을 나타내고 있냐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적다는 얘기죠. 에너지 소모가 적으니까 오래 켜야 되는 것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해서 얘는 야, 너 혹시 터널 조명용으로 가장 적당한 건 뭐냐고 물어보면 나트륨 등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477페이지 보면 세 번째 조명 방식의 종류별 특징이 나옵니다. 조명 방식 특징. 자, 기본적으로 가장 꼭 알아야 될 게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 또 하나 건축화 조명 세 가지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하면 건축화 조명은 비교적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램프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갓이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모든 빛이 보통 90에서 100%가 하향으로 나오고 위로 조금 가는 거죠. 보통 0에서 약 10% 정도가 위로 가는 이러한 조명 방식을 여러분 직접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위로 가. 보통 90에서 100%가 위로 가고 나머지 빛 있죠? 나머지 빛이 보통 얼마가 나오면 0에서부터 한 10% 정도가 밑으로 오는 이러한 조명 방식을 간접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의 특징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특징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여러분 장점. 조명률이 얘가 좋아요. 조명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밝다는 얘기입니다. 밝아. 자, 근데 반사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 간접 조명은 여기서 반사해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반사가 안 되면 여기만 환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이 좋죠. 조명률이 높다는 게 여러분 그만큼 효율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유 전력이 작고 하향 광속이 90% 이상이다. 자, 그러면 단점도 있는 거죠. 얘는요, 눈부심이 커요. 여러분, 이 눈부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휘도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조도분포가 불균이라도 오라. 조도분포가 불균일하다는 얘기는 밝기가 똑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는 빛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밝은데 점차 옆으로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죠. 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 자, 그림자를 여러분 음영이라고 합니다. 음영. 자, 음영이 짙어요. 그림자가 짙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직접 조명입니다.
자, 그러면 간접 조명. 이거 전부 다 반대입니다. 아셨죠? 즉, 얘는 조명률이 작아요. 그래서 효율도 작고. 자, 그렇지만 여러분, 눈부심이 작죠? 자, 조도 분포가 균일합니다. 밝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빛이 조금 나와도 그 분포가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림자 옅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건축화 조명이 나와요. 이 건축화 조명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요 간접 조명입니다. 이 간접 조명에다가 여러분 인테리어 있죠? 인테리어 개념까지 합친 게 바로 간접 조명입니다. 건축화 조명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 모든 얘기는 간접 조명에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멋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건축화 조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축화 조명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페이지 478페이지 맨 위 볼게요.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자, 두 번째 현대적인 가압각. 맞죠? 네, 세 번째 빛의 확선은 음영이 부드럽다. 왜요? 간접 조명이니까요. 그 다음에 눈부심이 적죠? 간접 조명. 자, 단점도 있어요. 볼까요? 조명 효율이 나죠. 그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요? 간접 조명을 택하니까. 그 다음에 설비비가 비싸. 인테리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비싸고. 왜? 많은 양을 갖다 켜줘야 돼요. 왜? 그만큼 빛이 나오려면 많은 양의 빛이 필요하죠. 소유전력 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게 여러분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밑에 보시면 여러분 건축화 조명에서 479페이지 보면 건축화 조명의 종류가 나옵니다. 다운라이트, 그 다음에 광창 조명, 광천장 조명, 광량 조명, 커브라이트, 코니스 라이트, 그 다음에 밸런스 라이트. 자, 이외에도 여러분 뭐 코퍼 조명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한 번씩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480페이지 여러분 조명의 설계 순서 나와 있죠. 이 조명의 설계 순서는 이게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조명의 설계 순서는 여러분 꼭 좀 보십시오. 아셨죠? 조명의 설계 순서. 자, 제가 여기다 기록을 안 할 거예요. 조명의 설계 순서.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 18회 때도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문제는 이게 막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밖에 못 외워요. 하나밖에. 뭐? 소요조대의 결정. 결정. 이게 가장 첫 번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장 첫 번째잖아. 이거밖에 못 외워요.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정도만 하나만 외워도 이 보기 5개 중에서 보통 2개나 3개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나머지 2개나 3개 찍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욕심을 한 번 더 내십시오. 하나만 한두 개만 더 외우면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자, 광속기 개선은 이제 나올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각종의 램프들, 광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저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제2절 운송 설비로 넘어갑니다. 운송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죠. 자, 운송 설비. 첫 번째 나오는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승강기. 자, 사실 승강기나 엘리베이터는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용도별 승객용, 뭐 화물용, 침대용, 자동차용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속도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저속, 중속, 고속용 나와 있죠. 저속 분당 45m 이하, 중속 보통 자 45에서 90m, 고속 90에서 105m 정도로 여러분 고속용 승강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게 여러분 교류 엘리베이터와 직류 엘리베이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교류를 쓰는 엘리베이터고 이건 직류를 쓰는 엘리베이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게 여러분 다 좋냐면 직류 쪽이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냐면 이게요 비싸서 그래요.
직류 쪽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 기동 토크란 얘기가 힘이에요, 힘. 어느 게 힘이 좋냐고요? 직류 쪽이 좋아요. 자, 그래서 얘가, 자, 속도도 변화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속도 조절 가능한 게 직류 쪽. 승강, 기분, 승차감 좋은 게 직류 쪽이에요. 그 다음에 착상, 오차가 적은 것도 직류 쪽이에요. 왜 이렇게 좋냐고요? 비싸서. 이 정도면 됐어요. 충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승강기사 여러분 꼭 눈여겨봐야 될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승강기 484페이지 보면 승강기 엘리베이터에 구조가 나와 있죠? 두 번째 엘리베이터의 구조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구조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지금 첨부해서 놨는데 여러분 권상기가 뭐냐면 즉 자, 이걸 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권상기가 아셨죠? 자, 제동기 브레이크,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 여러분 가이드레일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냐면 요 기차가 다니는 여러분 선로 있죠? 선로. 그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카박스가 위로 올라갔다 내렸다 할 때 여기서 레일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견인구차가 로프인데 여러분 견인구차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저 권상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퀴예요, 바퀴. 근데 이 바퀴가 지금 뭐가 감겨져 있냐면 와이어 로프가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와이어 로프를 그러니까 칼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견인구차. 그 다음에 균형추. 이 균형추는 카박스 반대편에 일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카와 이 추가 똑같은 힘으로 왔다 갔다 내렸다 하니까 그만큼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균형추입니다. 그걸 카운터 웨이트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완충기. 승강기가 여러분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 완충기. 어떤 데는 여러분 스프링처럼 만들어진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한 또는 리미트 스위치인데 너 여기까지만 움직여. 아니면 또 쓸 때 또 여기까지 딱 서야 돼. 이렇게 제한해 주는 게 바로 제한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도어 인터록 스위치. 자, 이게 문이 닫히거나 열렸을 때 이런 조건들을 얘가 체크를 해주는 거죠. 문이 닫히면 움직여야 되고 문이 열려 있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 조속기. 조속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빨라진 것을 차단하는 용도로 쓰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얘는요. 떨어진다고 감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떨어지면 승강기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조속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485페이지 보시면 48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자, 그림 위에 보면 네 번째 정원이 나와요. 정원. 우리 승강기를 보면 꼭 정원 몇 인승 또는 몇 킬로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원을 쓸 때 여러분 1인당의 무게를 몇 킬로로 삼냐면 65킬로를 삼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데는 8인승이라고 하는데 한 4명이 5명이 타니까 더 이상 못 타. 정원, 초과 이렇게 나오죠. 그 뭐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65kg를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채워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KJ 너브입니다. 5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강기의 박스는 정사각형 형태를 안 이루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정사각형이면 뭐가 문제냐면 보실래요? 이게 승강기 문입니다. 너무나 깊으면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대부분 직사각형 형태로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가 10이면 너 들어가는 깊이, 이 깊이는 얼마면 좋냐라고 물어봐요. 이 얼마냐면 얘가 7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얇게 들어가 있어야 좋아요.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교재 5번에 보면 안전장치가 나와 있죠. 안전장치입니다. 자, 안전장치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번째 보면 조속기가 나와요. 자, 이것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 오버스피드 가버너라고 나오죠. 이 가버너라는 표현을만 그냥 가버너라고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조속기, 이 가번호는 전격 운행 속도에 120%를 초과하잖아요. 초과 시 무조건 승강기가 떨어진다고 인식해요. 그래서 승강기를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승강기하고 로프가 하나 연결돼 있어 얘 바퀴가 움직여요. 이 바퀴가 떡 걸리는 거죠. 그러면 멈춰줘요. 자,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이 비상정지 장치는 이거죠. 여러분 조속기도 얘도 기계 장치입니다. 자, 얘가 기계가 신호를 보냈는데 아니면 신호를 못 보낼 수도 있겠죠. 이러면 승강기는 계속 떨어질 수 있겠죠. 이때 다시 한번 승강기를 멈추게 하는 장치가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조속기와 비상정지 장치는 연결해서 동작한다고 해서 연동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연결해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비상정지 장치는 전격 운행 속도의 130%를 초과했을 때, 자, 어떤 데는 130에서 140%를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나오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보시면 돼요.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승강기를 멈추게 하는 스위치,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교재 이제 486페이지 5번에 리미트 스위치가 나와요. 근데 이 리미트 스위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우리 교재는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스토핑 스위치, 스위치에서 이걸 스토핑 스위치라고도 하지만 얘는요 종점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점 스위치는 여러분 차 운행 구간 끝에서 끝까지 가면 종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상층과 최하층에 승강기를 멈추게 하는 장치가 종점 스위치입니다. 자, 문제는 이 리미트 스위치는 종점 스위치가 고장났을 때 승강기를 멈추게 해주는 장치예요. 결론은 여러분 지금 이 스토핑 스위치, 즉 종점 스위치와 이 리미트 스위치도 어때요? 연동이 되어 있죠. 연결해서 동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면 6번에 보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있죠. 결론은 이 리미트 스위치 또 위에가 또 한 번씩 또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또 해주는 게 바로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리타이어링 캠이 있죠. 리타이어링 캠은 왜 승강기는 여러분 안쪽에 박스 안쪽에 있는 문이 있고 홀 바깥쪽에 있는 또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열려주게 하는 장치가 바로 리타이어링 캠입니다. 자, 도어 스위치인데 여러분 도어 스위치는 뭐냐면 승강기가 여러분 문이 절대 열린 상태로 운행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운행을 멈추게 하는 장치, 이게 바로 도어 스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제동기 나옵니다. 이 제동기는 전기적 장치가 있고 하나는 기계식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적 장치는 여러분 회전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돌려요. 그러면 역회전이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전기적 제동기가 되는 거고, 기계적 제동기는 말 그대로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처럼 이 패드를 잡아주는 형태로가 바로 기계적 제동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여러분 네 번째 견인구차요. (487페이지) 여러분 네 번째 견인구차입니다. 이 견인구차가 여러분 지금 바뀌죠. 아까 보셨죠? 도로래 바뀌죠.
크기. 이걸 영문으로 여러분 뭐라고 읽냐면 쉬브라고 읽어요. 쉬브. 자, 이 견인구차는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크기. 여기서부터 요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견인구차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자, 로프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로프 지름의 40에서 48배 정도 크기를 지름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직경. 그래서 이 직경은 로프 지름의 40배에서 48배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 게 적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5번에 보면 즉 로프가 필요한 거죠. 로프입니다. 와이어 로프예요. 로프가 꼭 필요한데 이 로프는요. 자, 우리 교재 볼까요? 안전율이 20 이상입니다. 안전율 20 이상.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프의 지름과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얘는요 3번 이상이어야 돼요. 그 크기는 최소 12mm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름의 크기를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와이로프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좀 뭐가 하나가 있냐면 6번째 보면 균형추 카운트웨이트가 있죠. 이 균형추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균형추의 무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승강기마다 전부 다 달라요. 왜요? 사람 타는 그 무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추의 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 카 중량에다가 자, 최대적 질량 곱하기 2분 1 해주는 거죠. 그 최대적 질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분 1 0.5 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관련된 얘기를 그러니까 승강기에 관련된 얘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에스컬레이터예요. 에스컬레이터. 과거에는 여러분 이 에스컬레이터가 시험에 해당이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 주상복합이라든지 또는 신규 짓는 아파트를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드는 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주상복합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자연스럽게 자,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조에서 여러분 속도, 이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요. 자, 항상 분당 30m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도. 이 경사도가 높으면 잘못하면 여러분 다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30도 이하로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489페이지 보면 에스컬레이터의 배열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분류. 이 분류에 대해서 다는 아닙니다. 2개만 정도는 봐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우리 교재 보시면 맨 밑에 있는 복렬 교차형이 나와요. 자, 이것을 흔히 교차형이라고도 많이 쓰는데 얘는 개념들이 이거예요. 개념입니다. 자, 승강기를 제가 이렇게 타고 내려왔어. 보실래요? 자, 제가 여기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반 바퀴만 돌면 바로 내려가는 게 있는 거. 그러면 너는 제가 올라갑니다. 반 바퀴만 돌면 또 올라가는 게 있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복렬 교차형입니다. 자, 그럼 이 복렬 교차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얘는요. 자, 모든 방식 중에서 설치 면적이 가장 적게 소용됩니다. 작게 소요돼요. 작다.
자, 두 번째, 교통이 연속적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요, 승객의 시야가 좁아요.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는 지금 안타깝게 그 내용이 하나가 빠져 있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는 여러분 직렬이에요. 자, 직렬의 개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양쪽으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양쪽으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직렬입니다. 자, 그럼 이 단점이 뭐냐면 설치 면적이 가장 넓어요. 교통 연속적입니다.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승객의 시야 가장 넓어요. 이게 좋은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비교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동보도는 여러분 한 번씩만 봐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